Attention is all you need. 어텐션만 있으면 돼. 이게 뭘까요? 바로 2017년에 발표돼서 AI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정말 전설적인 논문의 제목입니다. 구글 연구원 8명이 쓴 이 논문 한 편이 어떻게 지금의 AI 혁명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청사진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I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요. 어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던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던 그 소녀는 알고 보니 내 오랜 친구였다. 자, 여기서 소녀가 바로 내 오랜 친구라는 걸 AI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장이 엄청 길잖아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오랫동안 말이죠. AI 모델들은 우리 인간이 글 읽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단어씩 순서대로 읽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긴 한데 여기에 정말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병목 현상이에요. 속도도 느리고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문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 AI가 겪고 있던 그 문제, 순차 처리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당시 AI 언어 모델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순환신경망, 우리가 흔히 RNN이라고 부르는 모델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긴 두루마리를 한 글자씩 순서대로 쫙 읽어내려가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첫 단어를 읽고 그 정보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다음 단어를 읽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계속 중첩시켜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병식의 문제점이 너무 명확했어요. 일단 단어를 하나씩 처리해야 하니까 병렬 처리가 안 돼요. 당연히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저 앞에 있던 단어 정보를 문장 끝까지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AI가 건망증이 심한 거죠. 문장 앞부분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시 연구자들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환 모델이 나무를 하나씩 순서대로 보는 방식이었다면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숲 전체를 한 번에 보자 이거였어요. 긴 문장 속에서 길을 읽는 대신 문장 전체의 큰 그림을 동시에 파악하자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 파트. 기존의 모든 판을 뒤엎어버린 정말 혁신적인 새 아이디어의 등장입니다. 이 문장, 이게 바로 그 논문 초록에 나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순환신경망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에만 기반한 새로운 단순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트랜스포머를 제안한다. 와, 진짜 대담하지 않나요? 순환신경망을 완전히 제거한다. 지난 몇 년간 AI 언어 모델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걸 그냥 갖다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어텐션 하나로 끝을 보겠다는 거의 선전포고 같은 거였죠. 그 중심에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서로를 동시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묻는 거죠. 이 문장에서 나랑 제일 중요한 단어가 누구지? 하고요. 단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관계를 한 방에 파악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구조, 그 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너무 기술적으로 파고들진 않고요. 핵심 아이디어만 짚어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전문가 딱 한 명한테 문장 전체를 분석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자기 관점에 좀 치우칠 수 있겠죠? 트랜스포머는 이 문제를 정말 똑똑하게 풀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텐션으로 문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8개의 어텐션 헤드를 동시에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문가 8명의 한 팀이 돼서 동시에 문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전문가 패널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아요. 각 헤드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한 헤드는 나는 문법만 본다. 주어랑 동사가 뭔지 찾아내겠어. 하고 다른 헤드는 나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연결할 거야. 또 다른 헤드는 문장 전체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8개의 서로 다른 관점을 싹 모아서 종합하니까 문장을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멀티헤드 어텐션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모든 단어를 한 번에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단어의 순서는 어떻게 알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생선을 먹었다랑 생선이 고양이를 먹었다는 순서만 다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순서 정보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사인, 코사인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단어 자리에다가 고유한 주소값, 그러니까 일종의 GPS 좌표를 그냥 딱 박아주는 거예요. 덕분에 모델은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보면서도 이 단어는 3번째 자리에 있었지, 저 단어는 문장 맨 앞에 있었지 하는 식으로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표가 바로 너가웃 펀치입니다. 논문에 실제로 실린 데이터인데요. 보세요. 위에 있는 순환신경망, RNN은 문장 길이가 n으로 늘어나면 신호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똑같이 n만큼 늘어나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래 셀프 어텐션을 보세요. 최대 경로 길이가 5일 상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장이 100단어든 1000단어든 상관없이 모든 단어 사이의 거리가 그냥 1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단어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도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들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번째 파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그 결과를 보시죠. 28.4 블루. 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당시 기계번역계의 올림픽 같은 거죠. WMT 2014 영어 독일어 번역 테스트에서 트랜스포머가 세운 신기록입니다. 이 BLU 점수라는 게 번역 품질을 나타내는 건데 2점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건요. 그냥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압도적인 격차로 이전의 모든 기록, 심지어 모델 여러 개를 합친 앙상블 모델까지 전부 다 이겨버린 완전한 세대 교체를 알리는 점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성능은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훈련에 들어간 컴퓨팅 비용은요? 이전 최고 모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와, 성능은 더 좋은데 훈련은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시켰다? 이건 그냥 게임 체인저 그 자체였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2017년에 나온 이 논문 한 편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를 열었는지, 그야말로 혁명의 청사진이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2017년에 논문이 딱 나오고 바로 다음 해에 구글이 이걸로 버튼을 만들었죠. 그리고 오픈 AI가 바로 그 GPT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거대 언어 모델, 챗봇이나 여러 AI 도구들, 그 심장에는 바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 한 편이 오늘날 AI 혁명의 완벽한 설계도가 된 셈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야 한다는 그 오래된 족쇄를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끊어버리고 병렬 처리라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판도를 바꾼 아이디어가 나온 지 아직 10년도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